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조인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 건데, 까먹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하고 가죠. 인터셉터. 조인 같은 경우는 로그아웃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맞으니까, 니드 로그아웃 인터셉터 밑에다가 등록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보니까 두 조인에 지금 우리 이런 거 검증해놨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필요가 없겠죠? 앞에서 먼저 해줄 거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높이를 그냥 늘려버릴게요. tr에 height라고 하는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얘가 높이를 지정하는 건데 한 100 정도 주면, 잠깐만, 상세 보기가 아니잖아. 여기지. 요 정도? 조금만 더 줄까요? 요 정도 해주고 얘를 좀 건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야 이거? PIV를 하나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 클래스를 좀 주겠습니다. 얘한테는 한 이 정도? 조금 떨어져라 라는 느낌으로 일단 메시지를 좀 써놓고 보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가 좀 크니까 텍스트 스몰 이런 거 또 좀 주워놓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높이를 좀 잡아주고, 이건 차이가 없는데 또 뭘 줄까? 글자색 같은 거 하나 줘볼까요? 이게 컬러가 백그라운드고, 컬러 플레이스홀더 컬러 또 말고, 여기 있군요. 요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얘를 아이디도 하나 주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이제 저 스크립트에서 불러오기 위한 용도로 쓸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이 정도 이러면 지어주고요. 얘는 일단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빼주고, 홈에다가 onSubmit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onSubmit. 여기 이름은 join home. 잠깐만, 우리가 그동안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왔죠? 이거를 썼던 게 라이트, 여기 서브밋 폼으로 들어가고, 모디파이도 이걸로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 리스트나 디테일은 필요가 없었을 건데, 우리 onSubmit을 어디서 썼죠? 멤버 쪽에서 썼나? reply write submit form 이런 식으로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join submit form. 사실 이름 짓는 거는 상관이 없긴 한데 웬만하면 전 이런 걸 통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join submit form 이라고 하는
onSubmit을 만들었으니까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줘야겠죠? 펑션. 그리고 맥앱에서 받아오는 거 있으니까 컷 넣어주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일단 해보죠. 폼에 로그인 id 점 value, 얘는 폼에 로그인 id 점 value 점 string.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로그인 패스워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죠, 우리가? 오케이. 네임, 여기는 닉네임, 여기는 셀, 폰, 넛, 여기는 이메일. 어차피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얘가 스트링까지 맞췄는데 길이가 0과 같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얼러츠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포커스까지, 그리고 리턴까지 넣어주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똑같이 지금 onSubmit으로 검증하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복사하는데 아예 이만큼 복사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좀 붙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낫겠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매칭만 잘 시켜주면 돼요. 아이디 했고, 여기 한 칸은 띄웁시다. 아이디 했고,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이런 건 뺍시다. 비밀번호를 포커스도 바꿔주고, 체크, 비밀번호 확인을 네임, 이름을 닉네임을 전화번호를 이메일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뚫고 내려오면은 그때 home.submit 강제로 전송을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입력을 안 했을 때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알림창, 스크립트가 먼저 알림창을 띄워주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검증을 해주죠. 포커스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러면 가입됐다까지. 우리 근데 이거 아직 리절트 데이터로 되고 있으니까 얘도 좀 건드려줘 볼까요? 여기서 리절트 데이터 리턴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이제 뭐 써야 되죠?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쓰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헷갈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자, 다 바꿔주고, 얘는 필요한가요? 얘는 그냥 둬도 돼요.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만큼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 메시지 안에는 어차피 두 조인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유틸에 있는 제이스 리플레이스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에 메시지 뭐 보여줘야 돼요? 이거 성공의 경우죠. 이거 그냥 두 조인 RD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두 조인 RD 안에 들어있는 겟 메시지 보여주면 성공인 경우에 뭐 보여줘요? 이런 거 보여주겠네요. 그쵸? 근데 잠깐만, 굳이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 이런 메시지,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 일단 하죠. 그냥 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됐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냥 메인으로 보낼까요? 그럼 그냥 이거, 우리 이걸로 보내도 어차피 리다이렉트로 메인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이제 더 이상은 리절트 데이터 양식으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메인까지 오는 거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비동기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부터 하죠. 좀 쉬운 거부터. 비밀번호 확인 입력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 뒤에 검증 하나 해줘야죠. 얘가 갖고 있는 값이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입력했던 이 패스워드 체크랑 둘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상황은 틀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포커스를 패스워드로 보내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점 로그인 패스워드를 이걸로 되던가? 얘네들을 비우고 여기로 포커스를 보내겠다. 지금 이미 틀린 상황이니까 당신 처음부터 다시 써 라는 느낌인 거죠. 비밀번호는 입력했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네. 얘를 빼면 인풋티가 제대로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비워줄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응용이죠. 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까지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일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알림창으로 안 보여주고 그냥 여기다가 새로 그리는 걸로 메시지 보여줄 수 있겠죠. 네이버에서 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걸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어려운 기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제가 따로 안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하는 거고, 사실 얘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저는 이제 뭔가를 좀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해볼 건데, 일단은 아작스 요청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아이디를 입력받는 인풋에 가서 아까 제가 온블러 쓴다고 했죠? 네, 그거 쓸 겁니다. 온블러
여기에 이름을 뭘로 할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체크까지만 쓰자. 여기는 결국 메시지를 보여주는 곳이긴 하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겠다라고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디스를 하나 넘겨주겠습니다. 여기서 디스를 넘기면 누가 넘어가요? 인풋이 넘어가겠죠? 확인해보면 돼요. 이런 거 펑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받은 거를 그냥 EL 같은 거 우리 어차피 엘리먼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받아서 자 다른 거 뭐 해보기 전에 일단 확인부터 해보죠. 도대체 EL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왔나? 디스로 넘겨받은 게 뭔가? 이런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블럭이기 때문에 제가 이 포커스를 잡았다가 ID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다가 놓는 순간 바로 콘솔에 뭔가 찍힐 거예요. 잡았다가 놓는 순간 찍히죠. 잡았다가 놓는 순간 또 찍혀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인풋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할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찍어보면 자 들어왔어요. 찍으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혔죠? 콘솔 로그가 실행은 됐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왜?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입력을 했다 뺐다 들어오네요. 그럼 우리가 폼에 이름 찾아가고 거기서 밸류 꺼내는 거나 인풋에서 그냥 밸류 꺼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해당하는 이 인풋 태그 안에 있는 밸류는 이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DB로 넘겨서 비교해갖고 결과를 갖고 와야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작스 통신을 써야 되니까 아작스는 그냥 디테일 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필요하면 그냥 가져와서 수정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은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일단 얘는 찍어봤으니 지우도록 하고 여기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멤버에서 멤버로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 이름 그냥 쓰죠? 컨트롤러 쪽에서도 이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뭐가 필요하죠? 로그인 아이디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들어가면 돼요? 방금 전에 확인했죠? EL.value 얘가 실제로 그 인풋 태그가 먹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 넘겨줄 거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거 하려고 사실 콘솔 로그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이러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EL.value가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이런 거 같다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이런 거 해줘야겠죠? EL.value.value는 EL.value.trim. 왜냐면 이걸 체크 안 하면 공백 띄어쓰기만 넘겼을 때 이걸 안 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이유는 아예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요청을 넘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리 검증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리턴 보여주는 거 없이 리턴. 그러니까 온블러로 얘가 실행은 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나겠다 라는 얘기죠.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온블러에서 같이 처리해줘도 되겠네요. 얘는 어차피 따로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해볼까요? 이거를 여기서 검증하지 말고 잠깐 주서 아직 확실히 된다 안 된다가 확인이 안 됐으니 일단 주서 여기 와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아이디를 찾아오게 볼게요. 아이디니까 샵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얘를 HTML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 메시지로만 보여줄 거니까 스팸 같은 거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준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테스트는 될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려고 한다. 잘 나오네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입력하고 온블러로 넘겨버리면 얘가 실행이 될 거라 안 돼요. 에러가 날 겁니다. 이렇게 뭐라 해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 세팅 잘 된 거는 보이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도 좀 건드려줘야겠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거 안 해요. 대신에 이거부터 확인해 보는 거죠. 콘솔.로그 데이터가 뭘 가져오는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겠지만 얘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요 밑에다가 만들자. 리퀘스트 매핑 얘는 USR의 멤버에 복사해온 거 해주고 얘는 리스폰스 바디도 붙어야 돼요. 왜 붙어야 돼요? 저 리절트 데이터로 응답 줄 거예요. 아작스한테. 그래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이걸로 그냥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나 받아와야겠죠? 로그인 아이디. 자, 여기서 일단 에러만 없게 리턴 널 하나 해놓고 자, 이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그쵸? DB 그냥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오기 전에 근데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이런 거. 여기는 이게 아니라 results data from 여기에 실패 코드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는 id는 그냥 id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넣어주고 뭐 데이터 보낼 거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멤버 레파지토리를 한번 가보죠. 이런 게 있어요. 로그인 아이디로 검증해서 멤버 하나 가져오는 거.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멤버 서비스한테 그냥 멤버 바이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고 지금 현재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 넘겨주고 그리고 가져왔을 때 만약에 가져온 멤버가 이게 널이면 어떤 경우예요? 멤버 서비스에서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얘가 널이래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네, 아이디가 사용 가능한 경우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경우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항상 부정의 의미. 그래서 널이 아니면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는 데이터 result data from 여기에는 실패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이런 거 넣읍시다. 아니야. 여기를 67.f 해서 아니다. 이거 그냥 여기선 그냥 받아오고요.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넘길 거예요. 데이터 원 네임은 로그인 아이디로 할 거고 실제로 로그인 아이디로 넘길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널이 아닐 때에 대한 경우니까 이 로그인 아이디는 지금 파라미터 거 넘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 가져왔는데 널이 아닌 경우를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얘랑 일치하는 애를 찾아왔을 거니까 여기서 꺼내나 얘를 그냥 주나 결국 똑같은 로그인 아이디를 넘기고 있는 거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코드를 짜면서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흐름은 이제 사실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머릿속에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얘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 성공의 경우겠죠? 여기에는 S1 코드 넣어주고요. 이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 아이디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걸 왜 넘겨주는지는 제가 좀 전에 이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처리하고 스크립트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거 하려면 이 아이디 값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안 넘기고 여기서 갖고 있는 값 가지고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는 과정을 눈으로 한 번 더 쫓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테스트를 바로 해볼까요? 입력을 했다. 맞죠? 이게 지금 우리가 비동기 통신을 통해 데이터로 받아온 얘를 찍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데이터 1 일단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메시지 보여줄 거니까, 여기다 그릴 거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 얘랑 같이 섞어서 보여줄 거예요.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할까요? 페일이나 석세스 둘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체크해서 메시지를 다르게 보여주면 좋은 거니까. 그쵸? 여기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얘를 상황을 만들어서 다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져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좀 분리시켜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잠깐만, 그러면 얘를 여기서 뺍시다. 얘를 빼고요. 이걸 왜 빼는 거냐면 지금 실패했을 때는 빨간 글씨 보여줄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초록색 글씨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해보려고. 여기 아예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변경시켜도 되는데 아예 빼놓으면 더 편해요. 우리가 리무브 클래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add 클래스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자, 만약에 data.success 이 값이 얘가 true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넘어왔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것도 어차피 여러 군데서 쓸 거니까 변수 하나 담아놓을까요? 여기서도 썼잖아. 그러면 아예 여기서 변수를 하나 빼죠. 얘를 가지고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LT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매번 달러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니까 그냥 그런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얘한테 add 클래스 할 건데 어떤 걸 넣을 거냐, 방금 전에 제가 지웠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여기 있죠? 얘를 넣을 거다. 그리고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갖고 있는 HTML을 보여줄 건데 여기서 이런 것도 해줄게요. 이러면 div 안에 스판 여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알고 있는 거 백틱을 써서 좀 편하게 하죠. 스판 하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건 우리 디테일에서 해봤던 거죠? 데이터 1 해주고
얘는 잠깐 띄고 데이터.msg 이러면 여기에는 내가 입력했던 로그인 아이디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성공했을 때 바꾸는 거니까 아니지 잠깐만 얘가 왜 빨간색이야? 성공했을 때니까 얘는 밑으로 가야겠네요. 여기가 else로 얘는 실패했을 때가 될 거니까 그러면 하나 넣어주고 초록색 찾아보죠. 그린 이런 걸로 하나 가져올까요? 이런 거 넣어주고 밑에 게 500이니까 얘도 500으로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입력을 했는데 이런 거 아이디 없겠죠? 그럼 사용 가능한 아이디예요. 잘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스트 1 이건 사용 불가능한 아이디죠. 근데 지금 메시지 보여주라고 한 건 없어요. 메시지가 안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태그를 까보고 들어가면 이 인풋에는 아니지 이 인풋이 아니라 이 div에는 텍스트 레드가 들어가 있죠. 리무브 클래스를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아하 오케이 이거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클래스가 안 지워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보고 클래스가 안 지워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리무브 클래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려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가 들어있는 게 낫겠네요. 얘는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낫겠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도 remove, add 이런 걸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해줄게요. remove class 이거 빼주고 얘로 넣겠다.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거 빼고 이거 넣겠다. 이렇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얘 건드릴 거 딱히 없어요. 똑같이 그냥 보여주면 돼요. 성공했을 때의 색깔만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메시지랑 이런 거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가져올 거니까. 그쵸? 테스트 해보죠. 가서 얘가 테스트 1이다. 그럼 실패의 경우니까 잘 나오고요. 얘가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 잘 나오고요. 그쵸? 근데 약간 느리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제 자리에서 인터넷이 좀 끊기는 현상이 있는데 비동기 갔다 오는 시간이 이만큼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그를 비우지 않고 그냥 계속 덮어 씌우고 있거든요. 온블러라는 건 사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만 또 나가면 또 실행해요. 콘솔에 계속 찍힐 겁니다. 뭔가 찍어놓으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도 스케치북에 만약에 어떤 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색을 똑같이 덧칠하면 전에 있던 색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한 종이 위에 계속 덧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이가 결국 약해지겠죠. 얘도 비슷해요. 우리가 계속 덧칠해서 그리고 있으면요 얘가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덧칠할 게 아니라 지우고 그린다 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지우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 얘가 온 블러로 실행된 시점에 일단 한번 지워놓고 시작할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얘를 아예 이쪽에 놓고 얘를 가지고 하자. 얘를 그냥 인풋티로 비워버릴 거예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값들이 한번 비워지고 나서 그려지겠죠. 얘든 밑에 있는 애들이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보단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컬러.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도 해줘야 돼요. 리무브랑 이런 거. 얘로 해줘야겠죠? 그린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를 지우고, L 하나가 빠졌네? 그린을 빼고 얘를 추가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지우고 다시 봐도 레드로 바뀌어서 잘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 해주고 일단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뒤에 컨트롤 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자, 일단 요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할까? 자, 지금 한 가지 문제가요. 보세요. 자, 얘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떴죠? 뜬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거 화면가입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청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컨트롤러가 뱉어요. 이것도 막아줘야겠죠? 이거 막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온서브밋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널 검증, 비어있는 검증은 사실 여기서는 안 해도 돼요, 이제. 아니다. 비어있다고 떠도? 이것도 똑같겠구나. 얘도 결국 해줘야 되겠네. 안 지우길 잘했네요. 얘도 결국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안 넘어가고 막을 거니까.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해주려면, 이걸 해줄 때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회원가입을 눌렀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월러트 창 이렇게 띄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띄울 때 그냥 뭐 해당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띄워줘도 되는데, 이런 내가 입력한 아이디까지 같이 보여준다면 좀 더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생각해보세요. 자, 잠깐만. 그럼 이런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되겠다. 이거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 폼이 입력되어 있는 값, 이거는 갖고 있긴 할 텐데, 얘가 되나 안 되나까지는 이거 전송되는 시점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죠.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얘는 넘어가고, 성공했을 때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한테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1을 넣어줄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얘를 다시 비울게요. 그러면 이제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는 건 전역 변수죠. 얘는 이제 스크립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처음에는 값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송 버튼 누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쪽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물론 얘도 먼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얘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온블러가 실행되기 전에 얘를 눌렀다면 애초에 여기서 걸릴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온블러를 한 번이라도 거쳤다. 그럼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있는 경우,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에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용 가능한 경우겠죠. 근데 사용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폼에 들어있는 얘랑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애랑 같지 않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폼에는 뭔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했다라는 건 폼에 여기에 뭔가 쓰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랑 다르대요.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가
지금 폼에 들어있는 여기 써있는 이 아이디랑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비워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성공한 경우라면은 그 값 그대로 채워졌을 거니까. 그럼 위에서 같겠죠. 근데 여기 틀린 경우에는 우리가 비웠기 때문에 비워놨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뭔가 텍스트가 있는 거랑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서 얘가 다르다면 얼러트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얘를 보여줄 때 이걸 쓰도록 하죠. 이런 거 하나 보여줄게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다시 아이디 쪽 포커스로 돌리는 거. 그리고 포커스로 돌리면서 이것도 같이 해줄까요?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니까 비워버리는 것까지. 자, 이러면 우리 거에서 제가 만약에 테스트 1을 해요.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림창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자, 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원가입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동기 통신 플러스 이런 검증들 몇 가지를 좀 해봤고요. 근데 얘가 이거 해줘야겠다. 글이 안 나왔을 때는 아이고 욕 아닙니다. 글이 안 나왔을 때는 인풋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가질 높이를 이미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방금 H-5라고 했는데 이거 텔윈드에 있습니다. 높이 지정하는 건데 얘가 가지는 높이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얘는 안 움직이겠죠. 밑으로 어차피 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얘가 있든 없든 안 내려와요. 그걸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해도 안 변해요. 이게 좀 깔끔한 거니까. 이게 싫으면 아예 네이버처럼 처음에는 공간이 그냥 이것처럼 꽉 차 있다가 여기에 그냥 태그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높이가 늘어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둘 중에 뭐가 됐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더 다양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직접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나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얘 커밋하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